왜 김 의원은 새벽 2시에 부인도 아닌 여성의 원룸에 그것도 피를 흘리면서 그 현장에 있었던 걸까? 김광수 의원은 도대체 거기에 왜 간 걸까? 그 방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의혹들 두 번째 출력물로 정리해봤습니다. 결국 김광수 의원은 열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수로 손가락 5일 오후에 가족이 있는 부인과 아이들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임의동행에서 재조사를 받았는데 폭행당하지 않았다. 내가 주사가 있어 술에 취해 실랑이를 벌이다 다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죠. 그리고 김광수 의원 사건이 알려지자 그날 밤 12시쯤 그 사건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그날 밤 12시쯤 선거운동을 돕던 A씨로부터 자살을 암시하는 전화를 받고 집에 찾아가 칼을 들고 자해를 시도하던 지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한 거다. 제 손가락 부위가 깊게 찔려서 10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김광수 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재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재 변호사님. 네. 일단 진술은 엇갈려요. 네. 사건에 출동했던 경찰이 여성에게 들었던 건 내 남편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김광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선거운동원이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이웃 주민이 이 여성이 약 3년 전부터 원룸에서 혼자 살았고 약 1년 전부터 외부인이 수시로 찾아들었다고 그렇게 경찰 조사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여성 얼굴이 이제 멍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막 혈흔이 있으니까 일단은 폭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긴급 체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김광수 의원이 페이스북에 해명한 글이 그거 맞지 않는 거죠. 김광수 의원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그 참고인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냥 해명만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수갑을 차고 연행이 됐던 거예요. 긴급 체포됐던 게 맞다. 예, 긴급 체포됐던 거죠. 그리고 또 긴급 체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폭행의 정황이 좀 분명해 보였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임을 의심하게 하는, 그러니까 내 남편이다라는 그 여성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즉시에서 이제 그 체포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페이스북에 또 해명글이 그런 사이가 아니고 그냥 선거운동원이다. 하지만 이제 자살 위험성이 있어서 본인이 그것을 자살을 예방하고자 방문했던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다음 날 오전 8시에 또 그 원룸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찰이 조사를 하러 갔을 때 문을 안 열어주고 지금 버티다가 결국 나왔다는 건데 예. 이런 여러 정황들을 미루어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선거운동원과 후보자의 그런 관계였다고만 볼 수는 없죠. 예, 그리고 또 남편이다라는 용어는 그냥 남녀 관계 중에서도 굉장히 좀 깊은 사이에서만 그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저런 일이 있고 나서 미국에 있는 부인과 자녀들 있는 곳으로 갔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 사건에서 가장 지금 불쌍한 게 약간 아내분이 정신적 충격이 크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건 지금 아직도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서 진실이 밝혀져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이제 어떤 그런 내연 관계나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김광수 의원에 대한 그 여론의 질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직은 정확한 관계라든지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우리가 어떻다 저떻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김재 변호사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추측을 해주신 건데 그렇지 않다. 김광수 의원의 해명도 저희가 보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떤 입장인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경위를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설명을 한 것이다. 하지만 김재 변호사 말대로 설명이 아니라 긴급 체포였다. 그게 팩트라는 거죠.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저 여성은 그냥 선거운동원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뭔가 진실과 진실, 주장과 주장, 팩트와 팩트들이 계속해서 뭔가 삐긋삐긋 조금씩 어긋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김 의원이 귀국해서 조사를 해보고 나서 명확히 좀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무식 의원님, 교수님, 막 의원과 교수가 헷갈립니다. 궁금한 게 좀 여러 가지 있어요. 예. 왜 이 여성의 눈 쪽에서는 그때 당시 멍이 들었는지 예. 그리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해당 여성이 왜 남편이라고 호칭을 했는지 그리고 그냥 선거운동원이라면 경찰 조사 후에 오전에 왜 또 김 의원이 그 여성의 집에 다시 찾아갔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스테리한 건데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당의 문제입니다. 자, 국민의당의 문제인데요. 국민의당이 그렇잖아요. 지금 당대표 선거로 내용을 겪고 있고 지금
말이 많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고 있는데 국민의당 현역 의원이 이런 지금 추문에 휩싸여 있어서 굉장히 좀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사건 전반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잖아요. 예. 첫 번째는 그 김광수 의원 스스로는 선거운동원이었기 때문에 찾아갔다. 자살을 시도할 것 같아 찾아갔다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선거운동 몇 번 해봤습니다만 선거 도와준 분이라고 해서 새벽 2시에 술 취했다고 그 방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는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제 현장에 갔을 때, 경찰이 현장에 갔을 때 그 피해 여성이 남편이라고 지금 진술했다는 점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남편은 아니죠. 왜냐하면 부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예. 남편이라고 부를 정도의 관계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는 또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여성의 몸에 있는 만약에 폭행 자국이 있다 한다면 그 폭행 자국이 스스로 자해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해를 한 것인지 아니면 뭐 김광수 의원의 말대로 이제 자해 행위를 하려다 하니까 제압한 건데 술에 취해서 이제 부엌칼을 들고 자해를 하려고 했으니까 그걸 막았겠죠. 막는 과정에서 뭐 일부의 제압의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성의 몸에 폭행이 있었고 멍자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폭행의 진실은 무엇인가 분명히 밝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폭행의 가해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명백한 형사사건이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 다 해명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 뒤에 경찰에 나와서 가정폭력범으로 의심이 돼서 수갑을 채워서 나온 건데 김광수 의원은 그냥 내가 조사가 아니라 해당 상황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해 준 거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새로운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당 현역 의원이시고 김광수 의원이 지난번에 국민의당 사무총장까지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에 둘러싼 이런 어떤 심야의 어떤 진실게임에 대한 공방이 계속 커지면 국민의당으로도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돌아오시는 대로 정확한 진실을 좀 밝히시고 경찰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팩트를 좀 정확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세영 의원님, 상황을 추측해 보건대 김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전제로 하고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이 드는데 해당 여성이 그때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 그리고 해당 여성이 칼을 들고 뭔가 자해를 하려는 시도는 있었던 것 같다. 경찰이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걸 말리려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손에 열반을 꼬맸던 걸로 봐서 뭔가 보칼 들지 마라라고 말리려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 고성이 있었고 경찰이 신고를 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이 오니까 막상 현역 국회의원의 신분이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남편이다라고 둘러대지 않았을까. 패턴을 보면 정확하게 어떤 사랑 싸움 또는 요즘 얘기하는 뭐 데이트 폭력 이런 거와 비슷한 상황 같아요. 요즘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에 대한 관심이 크니까 신고를 받고 경찰은 제대로 대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광수 의원이 지역에서 활동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경찰이 그걸 모르고서 바로 수갑을 채워서 긴급 체포를 해버렸으니까 보통은 이제 신원 파악이 되고 국회의원 정도 되면 좀 조심이라기보다는 조금 경계를 했을 것 같은데 바로 적절하게 경찰은 대응을 한 것 같고요. 이 패턴 자체는 전형적인 사랑 싸움의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죽어버릴 거야 하고 전화를 하니까 이제 심한 시간에 갔고 부엌칼을 들고 자해하겠다고 이제 소동을 피우니까 제압하는 과정에서 아마 부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부러 폭행을 했다기보다는 아마 말리는 과정에서 다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두 사람이 그럴 정도로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전화를 하면서 전화를 하는 사이는 굉장히 절친한 사이죠. 새벽에. 예, 새벽에 절친한 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적어도 우리가 최소한, 그러니까 김광수 의원은 설명이 맞는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는 현직 의원인 공인입니다. 이런 사건을 저지르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 톨의 그 의혹도 없이 정확하게 설명을 할 의무가 있고요. 그런 책임이 있고 만약에 설명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은 공인으로서 책임을 져야죠. 저는 예. 이것이 만약에 이 여성이 얘기하는 대로 본인이 내연 관계이고 그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그 전주갑이죠.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